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제145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대표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약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5월 9일 이후 78일 만의 일입니다. 현재 한미 당국은 발사체의 세부 사항에 대해 분석 중이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발사 등 관련 상황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북한의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당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단연코 반대합니다. 북한 역시 추가적 군사 조치가 자신들의 주장을 이해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으로 어렵게 살아난 대화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야당 또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 협력에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무려 91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로써 92일째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역대 추경 중 심의되지 못한 기간으로 2위의 불명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정당, 추경 불통 정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추경 통과 조건은 끊임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조건을 쌓아올려 추경 결벽, 추경 산성을 세운 것입니다. 국민과 단절, 소통을 하지 않겠다던 명박행선과 같은 추경 불통의 상징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국회 상황이 오죽 답답하면 국민 펀드를 만들자고 하시겠습니까? 시급한 추경을 모금하자는 국민 청원마저 올리셨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간절히 원하는 민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심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맡고 있는 것은 비단 추경만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그 자체입니다. 경기 대응이 늦어지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 처리에 대한 행태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지뢰를 매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조금 뒤에 조정식 정책의장께서 추경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우리 경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꼭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일본이 경제를 정치 분쟁으로 악용하는 나쁜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민생과 경제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국방부 장관 퇴임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목선 국정조사 안 하면 추경 안 돼. 경제실정 청문회 안 하면 추경 안 돼. 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두 개의 특위, 관련 특위를 하나를 양보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조건을 달아왔습니다. 무조건 안 돼만을 반복하지 말고 딱 한 번만이라도 돼, 이렇게 하는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정치와 경제를 뒤섞는 일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면서 나라를 걱정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까지 겹쳐서 하강하는 우리 경기를 방어해 실탄이 제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추경 처리에 나서는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말씀 듣겠습니다. 당정은 잠시 전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61.0%로 설정한 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사업 계획인 291조 9천억 원 가운데 65.4%인 190조 7천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178조 1천억 원보다 12조 6천억 원을 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 실적입니다. 실집행 실적 또한 175조 원에 달해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의 실집행률을 기록했고 집행 대비 실집행 비율도 매월 증가 중입니다.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 역시 전체 199조 1천억 원 가운데 121조 1천억 원을 집행해서 목표였던 58.5%를 2.32%포인트 초과한 60.82%를 달성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71.45%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고용시장의 개선 흐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고용 공약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만 7천 명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분배 지표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당정은 상반기 재정집행 관리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 역시 확장적 재정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첫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2월 불용액을 2% 미만으로 최소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둘째, 추경 처리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집행 실적을 당정 차원에서 꼼꼼하게 점검해서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금년간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1조 원 이상 반영할 것이며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어촌 뉴딜 사업과 생활형 SOC 등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형 SOC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수립한 하반기 재정 전략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23일 IMF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추가 하향 조정하며 각국의 완화적인 거시 정책 운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잠시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 속보치 역시 정부 부문의 높은 기여도에 힘입어 글로벌 경기 하반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2.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70%에 육박해 추경을 통해 시급히 예산 충원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시급한 경기 대응 예산과 관련해 첫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의 경우 본 예산에 편성된 9만 8천 명분의 신규 지원 예산이 이미 지난 5월에 바닥난 상황입니다. 3만 2천 명분의 추경 예산이 신속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을 중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둘째,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사업 역시 추경에 반영된 4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2천억 원의 보증 프로그램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추경이 더 늦춰질 경우 중소조선사들이 수준을 바꿔도 일감을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실입니다. 셋째, 지난 4월 지정이 연장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희망근로사업은 5월 말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추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넷째, 중소기업 융자사업 역시 추경을 예상하고 2,000개 사의 많은 기업들이 대기 중에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민안전 관련 사업 역시 추경 통과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첫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장치 1,345억 원은 설비 구축에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경 예산이 투입되어야 올 하반기 미세먼지 악화 시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1,018억 원 역시 내년 2020년 1월부터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이 지연되면 그 설치 부담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큰 현실입니다. 둘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2,412억 원 경우도 금년 6월부터 노후 화물차 운행 제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5월 말에 이미 관련 예산의 82%가 집행되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영세 화물차주의 생업에 큰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셋째,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의 산림 복구 사업 또한 추경을 통해 조속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 외에도 많은 민생 사업들이 추경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대응 예산의 경우 예산 투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오늘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92일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추경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밝혀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포항지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피해 주민 및 시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지진 특별법에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특위를 우선적으로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포항 주민에 대한 피해 지원 문제는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위 구성 및 특별법 처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총 1,131억 원의 포항지진 피해 지원 예산이 담겨있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정을 보면은요, 강경 일자리에 이어서 두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 협약식이 개최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해외에 지으려던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구미에 투자하고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공동복지 프로그램, 농장 무지 부상 빙대 등을 제공합니다. 구미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촉진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광주형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와 민정이 구미에서 경상북도 지역에서 노력을 하는 동안 시급한 추경을 책임지고 있는 김재원 대결위원장은 31일까지 상주에서 찾아가는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갈 곳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개최는 국회 이렇게 계속 할 것인지 김재원 위원장이 찾아갈 곳은 이곳 여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홍철 의원이 러시아의 영국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합동훈련 중이던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기와 카디즈와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는 물론 국제법을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측에 거듭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어제 자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 폭격기 2대가 우리 방공 식별기역에 무단 진입하고 조기 경보 통제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영공과 방공 식별 구역을 무단 침범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과 핑계로도 용납되지 않는 폭거입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영공 방위를 위해 정해진 대응 수칙과 매뉴얼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서 한중 러간
군사 핫라인 구축, 활성화 등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남의 나라 땅 신경 쓸 시간에 부디 자국 영공이나 신경 쓰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두고 또다시 국제 호군이 왕따 안보 같은 저급한 행사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정부와 군은 360발의 경보 사격 등 대응 수칙에 따라 강화하게 대응했고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대한민국 제1야당이 내부 총질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보까지도 정쟁화시키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익을 위한 초당적 안보 협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호 의원이 발언하시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대통령과 대통령 비난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편가르는 데 더 골몰하고 있다며 친일, 반일 편가르기에 대응해서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그 당의 대변인인 민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친일파가 아니냐며 일본의 폭력과 침략 전쟁의 상징인 우길기 협정 사진까지 게재하며 친일, 반일 편 가르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당을 친일이라고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매우 따가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는 결코 억지로 쓰여진 프레임이 아닙니다. 그동안 비상식적으로 일본의 눈치를 봐왔던 한국당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오죽했으면 뼛속까지 친일이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일반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해 일본 눈치 보며 강제징용 판결을 질질 끌어 사법농단을 일삼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친일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역사 교과서를 억지로 채우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었습니까? 지난 18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더 이상 일본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발표문 문구를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우리 국가를, 국민을 이렇게까지 자극한 일본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우리 입단속만 시키려 한단 말입니까?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그들의 친일 행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진정어린 마음으로 일본 대사마다 평화의 소조상을 찾아 지난날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처럼 사진 한 장 달랑 찍고 가지 마시고 국민 옆에 서서 국민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고영진 의원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고영진 의원입니다. 본인 부고기사만 아니면 뭐든지 좋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 어떤 정치인의 노이즈 마케팅에 속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한 말씀 하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경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지금 느닷없는 사진 하나가 우리 국민들을 민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어제
일본 대사관 소녀상 옆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팻말을 들고 우리 대통령을 향해 그대야말로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더니 참으로 생뚱맞고 보는 사람이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자 제1야당 대변인이 과연 맞는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본의 영권 주장 마음, 이 마음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라는 그 판단이 어이없을 뿐입니다. 자당의 친일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 이런 오버액션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자살골 놓고 세레머니하는 격일 뿐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 당략과 계속되는 백테크를 당장 멈추고 이 난관을 이겨낼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일이요. 한없이 막말을 쏟아대는 당의 기회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대통령 부친에 아무 근거 없는 친일파 딱지를 붙이더니 이제는 박원순 시장과 유시민 이사장 부친도 친일파라고 막 던지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에 맞서 결연히 대응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그대야말로 친일파가 아닌가라고 묻는 민경호 자유한국당 대변인에게 그대야말로 막가파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제발 자중자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만 붙이겠습니다. 김경호 의원은 KBS를 비롯한 방송과 언론인 후배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선배이자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행태에 대해서는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못 잘려.